이토 히로부미. 그가 죽은 뒤에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1909년 10월 26일) 하얼 빈역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일본 제국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 대한제국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그를 향해 총을 쏜 사람은 대한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는데도 왜 조선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 지금의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일본 최고의 정치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급 무사 계층 출신이었던 그는 젊은 시절 요시다 쇼인에게 배웠고 막부에 맞서는 움직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유학이었습니다. 1863년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일본에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양이 사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이토가 본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군사력, 산업, 과학, 경제,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 일본과 서양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젊은 이토의 생각을 바꿉니다. 서양을 몰아낼 것이 아니라 일본이 서양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후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이토는 빠르게 일본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1885년 일본의 근대적인 내각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최초의 내각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의 나이는 40을 조금 넘긴 정도였습니다. 이후 그는 일본의 헌법 제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이 공포됩니다. 일본은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야기할 때 이토 히로부미를 빼놓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정치가로서의 얼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 역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의 아내 우메코는 게이샤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866년 결혼했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토에게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도 있었고 이 딸 역시 이토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정치가들에게는 오늘날과 상당히 다른 사생활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이토 역시 여러 여성과의 관계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사생활을 단순한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복잡한 사생활을 가진 인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틀을 만들어가던 정치가였습니다. 역사 속 인물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미지 만주, 즉 단풍 모양 만주는 미야지마뿐만 아니라 지금은 히로시마의 선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오모테산도 상점가를 걸으면 어디서나 팔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당시 미야지마에서 화가자를 운영하는 타카츠 조스케입니다. 다양한 썰이 있지만 모미지 만주의 탄생에는 이토 히로부미 초대 내각 총리 대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출신의 히로부미는 예전부터 미야지마를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 늘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찻집에서 쉬고 있을 때 일을 하고 있는 예쁘장한 여자의 손을 만지며 우와 귀여운 손이구나
마치 단풍 같네. 구워서 먹으면 틀림없이 맛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여자 사장이 모미지 만주를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이 말을 했다니 지금이라면 성희롱으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토 히로부미는 당대 최고의 호세칸이었으며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였고 별명은 호흡기 빗자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빗자루로 여자를 쓸어 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토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지 천황입니다. 이토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일본의 국가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헌법과 황실, 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국가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이토 히로부미를 빼놓기 어렵습니다. 그는 메이지 일본이라는 국가를 만든 핵심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는 한반도로 이동합니다.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확대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초대 통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에서 이토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에서는 조선의 질서와 안정을 관리하는 통치자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한국의 역사에서 그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약화되는 과정과 일본의 지배 확대에 깊이 관여한 핵심 인물입니다. 이 두 시선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일본 육군의 발전에 깊이 관여했고 메이지 일본의 군사와 정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조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정책은 이토 히로부미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가 있었고, 군부가 있었고, 관료가 있었고,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대외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선의 식민지화는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토가 죽었다고 해서 그를 둘러싼 정치와 군사 체제가 함께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일본 정계의 원로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그는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0월 26일 하얼빈역 세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안중근은 체포된 뒤 자신의 행동을 한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로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역사적 기억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를 바라볼 때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토 히로부미가 해올빈에서 죽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병합의 시기나 방식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가 살아 있었다면 조선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에는 이토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1909년 10월 이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8월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됩니다. 불과 10개월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대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긴 식민지의 시간을 지나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안중근의 총성도, 야마가타의 정책도, 이토의 정치도,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도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역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광복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자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